국내 최고의 휴양지 제주도.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 아름다운 섬에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는 흔적 없는 실종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푸른 바다와 감귤밭, 잘 꾸며진 카페거리 뒤편에는 밤 8시만 되면 암흑 속에 잠기는 거대한 오지, 바로 중산간 지대가 존재합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삼나무와 억새풀, 그리고 높게 쌓인 돌담만이 길을 막아서는 곳.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중산간 도로 한가운데서 실제 있었던 외지인 납치 및 실종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착정하고 범하는 악의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차가운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밤 깊은 시각, 홀로 제주도 도로를 지나야 한다면 이 이야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섬. 2022년 10월 서울의 한 중소 IT 기업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던 30대 중반의 남성 김성민 씨가 겪는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야근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에게 회사는 한 달간의 안식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성민 씨는 망설임 없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보다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을 하고 싶었기에 그는 관광객들이 모이는 해안가 핫플레이스가 아닌 서귀포시 안덕면과 한경면 사이에 위치한 중산간 오지 마을의 한 구옥을 숙소로 잡았습니다. 그가 계약한 숙소는 주변에 민가가 서너 채밖에 없고 낮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중산간 지대는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녁 7시만 지나면 사방에 깔린 짙은 삼나무 숲과 야트막한 돌담길 위로 해가 떨어지며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가로등은 수백 미터에 하나씩 겨우 붙어 있었고 밤이 되면 지나다니는 차도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함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이상하게도 그 스산하고 조용한 밤의 분위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차를 끌고 한적한 도로를 천천히 드라이브하거나 차를 세워두고 밤 공기를 마시며 카메라로 제주 밤의 풍경을 담는 것이 그의 소소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차가운 정적이 그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뒤에 숨겨진 기이한 징후들은 이사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 씨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가게를 지키던 70대 노인은 성민 씨가 외지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더니 잔돈을 건네며 낮고 뚝뚝한 목소리로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육지 청년, 밤에 혼자 중산간 도로 돌아다니지 마. 밤 9시 넘으면 차 타고 멀리 나가지도 말고. 이 동네는 밤에 나돌아다니는 동네가 아니야. 성민 씨는 그저 시골 어르신 특유의 폐쇄적인 경계심이거나 밤길 운전이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뜻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냥 운전 조금 하다 오는 건데요 뭐. 성민 씨의 가벼운 답변에 노인은 혀를 쯧쯧 차며 어두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여기 밤길에서 사라지면 귀신이 물어간 줄 알지? 귀신은 사람을 안 잡아먹어. 사람이 사람을 낚아채는 거지. 경찰도 여기 밤길은 못 찾아와. 당시 성민 씨는 그 말을 시골에 내려오는 흔한 기괴한 여담이나 과장된 소문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닥쳐올 끔찍한 실화의 폭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듯이 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주 한 달 살기가 딱 2주차로 접어들던 10월 18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중산간 지대에는 낮부터 내려앉은 안개가 밤이 되자 한 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축축한 습기와 차가운 공기가 차장을 두드렸고 시야는 하이빔을 켜도 5m 앞이 겨우 보일 수준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출출함을 느끼고 차를 끌고 약 15분 거리의 도로변 24시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간식거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옆좌석에 올려놓고 성민 씨는 안개 속을 유유히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키 큰 삼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마치 검은 장막이 차를 압박해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숙소를 불과 2km 남겨둔 굽은 도로 구간이었습니다. 완만한 S자 곡선 코스를 돌아서는 순간 성민 씨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 오른쪽 갓길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덩그러니 정차해 있었습니다. 갓길에 서있던 검은 카니발, 차종은 검은색 카니발이었습니다. 번호판은 흙먼지가 심하게 묻어있어 끝자리 몇 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깊은 오지 밤길에 안개까지 짙게 낀 갓길에 불을 모두 끈 채 서 있는 차. 성민 씨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고장이 났나? 아니면 사고가 났나? 성민 씨가 검은 카니발 옆을 천천히 지나치려던 순간 카니발의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습니다. 그는 성민 씨의 차량 불빛을 보더니 창밖으로 손을 격렬하게 흔들며 차를 세워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민 씨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시골 노인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카니발 전방 10m 지점 갓길에 자신의 차를 대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창문을 반쯤 내린 채 다가오는 남성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니발에서 내린 남성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왜소한 체구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이고 성민 씨의 창문 가까이 다가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진짜 살려주세요. 제가 육지에서 일보러 왔다가 길을 잃었는데 조수석 쪽 뒷바퀴가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휠까지 주저앉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딱 꺼져서 레카도 못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휴대폰 좀 빌려주시거나 차 올려주는 자키 좀 같이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들려서요. 남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투나 차림새도 그저 평범한 외지인처럼 보였습니다. 성민 씨는 경계심을 살짝 풀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차의 트렁크에 공구 스페어 타이어 장비가 있긴 한데 일단 바퀴 상태 좀 같이 볼게요. 성민 씨는 차 시동을 켜둔 채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제주의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주변 삼나무 숲에서는 바람에 스치는 스산한 나뭇가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성민 씨의 차 비상등 불빛조차 붉은 번짐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남성을 따라 검은 카니발의 조수석 뒷바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성은 성민 씨보다 앞서 걸어가며 연신 아이고 고맙습니다. 육지분 같은데 정말 은인이십니다. 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민 씨가 카니발 조수석 뒷바퀴 앞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민 씨의 등골을 따라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타이어는 펑크는커녕 공기압이 아주 짱짱하게 차있는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휠에도 긁힌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사장님, 타이어 멀쩡한데요? 펑크 안 났는데. 성민 씨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쳐드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드르륵. 카니발의 옆면 대형 슬라이딩 도어가 거칠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차 안에서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두꺼운 공업용 장갑을 낀 거구의 남성 2명이 순식간에 튀어나왔습니다. 덫에 걸린 사냥감. 말을 건넸던 50대 남성은 순식간에 눈빛이 싹 바뀌며 뒤에서 성민 씨의 목을 굵은 팔로 강하게 죄어왔습니다. 헤드락을 걸듯 성민 씨의 숨통을 조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차에서 내린 2명의 거구 남성이 짐승처럼 성민 씨에게 덮쳐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시발. 소리 지르면 칼로 쑤신다. 차 안에서 나온 남성의 목소리는 낮고 잔혹했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는 수없이 연습해 본 듯한 정교하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남성 한 명이 성민 씨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성민 씨의 다리를 들고 카니발 뒷좌석 개조된 공간으로 그를 강제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노란색 공업용 테이프와 굵은 마닐라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 안쪽 바닥에는 커다란 천막용 방수포가 넓게 깔려있는 것이 성민 씨의 눈에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성민 씨의 뇌리에 강렬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여기 끌려 들어가면 끝이다. 나는 죽는다. 시신조차 찾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극도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 터져나오는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 성민 씨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성민 씨는 목이 죄어 숨이 막혀오는 와중에도 온몸의 근육에 힘을 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구두발로 카니발 문틀과 차체를 미친듯이 차올렸고 자신의 목을 감아쥐고 있던 50대 남성의 팔뚝을 입이 찢어질 정도로 깊게 깨물었습니다. 아, 이 개새끼가. 남성이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며 순간적으로 팔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고 성민 씨는 머리로 남성의 얼굴을 받았습니다. 팍 소리와 함께 남성이 뒤로 넘어졌고 성민 씨는 팔을 잡고 있던 다른 거구의 손을 털어내며 젖먹던 힘까지 다해 몸을 굴려도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온몸이 무참히 쓸려 나가며 무릎과 팔꿈치 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 새끼 잡아. 못 도망치게. 뒤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남성 3명의 발소리가 아스팔트를 걷어차며 따라붙었습니다. 성민 씨는 자신의 차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출발하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잡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성민 씨는 도로 오른편에 쌓여있던 1.5m 높이의 제주 전통 돌담 너머로 자신의 몸을 던지듯 내던졌습니다. 돌담 너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귤밭과 삼나무 숲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어둠 속에서 자갈밭과 귤나무 가지에 온몸을 부딪히며 무작정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과 눈가를 핥히어 피가 흘렀고 발을 잘못 디뎌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안개 속으로 숲 더 깊은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뒤편 돌담 쪽에서 굵직한 랜턴 불빛 3개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귤밭 나무 사이를 어지럽게 훑고 다녔습니다. 어디 갔어? 이 근처야. 찾아라.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형님. 폰도 차에 두고 내린 것 같은데 멀리 못 갔습니다. 시발, 길목 막아. 차 타고 수색해. 잠목린 구석,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성민 씨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괴한들에게 들릴까 봐 손으로 입을 막고 덜덜 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이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괴한들은 약 20분 동안 귤밭 주변을 랜턴으로 수색하며 서성였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 거 진짜 아깝네. 깔끔하게 넘어가는 건데. 상구야, 저쪽 길목에 차 대놓고 기다려. 기어 나오면 바로 쳐라. 그들은 외지인 한 명을 납치하는 것을 마치 늘 해오던 일상적인 작업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자신이 표적이 된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금전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장기 매매나 다른 잔혹한 범죄를 노린 것인지 분명한 건 그들이 아주 숙련된 포식자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둔탁한 차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카니발의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괴한들의 차는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는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길목에 잠복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젖은 흙바닥에 누워 차가운 제주의 이슬을 맞으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단 1초도 눈을 붙일 수 없었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삼켜진 진실과 닫힌 섬. 다음날 아침 6시 30분경 푸르스름하게 날이 밝아오자 성민 씨는 겨우 잠복림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로 나와보니 다행히 그의 차는 갓길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탑승한 뒤 곧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 가장 가까운 지역 파출소로 차를 미친 듯이 몰았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선 성민 씨는 피범벅이 된 채로 경찰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저 납치당할 뻔했습니다. 중산간 도로에서 남자 3명이 밧줄이랑 테이프를 들고 저를 강제로 차에 구겨 넣으려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성민 씨의 절박한 호소와 달리 파출소에 있던 중년 경찰관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성민 씨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밤에 중산간 도로가 워낙 어둡다 보니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지분들이 밤에 운전하시다가 길 잃고 시비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착각이 아니라고요. 타이어 펑크 났다고 거짓말치고 저를 뒤에서 목 졸라 잡았다고요. 차 안에 방수포랑 밧줄까지 있었습니다. 성민 씨가 울부짖으며 자신의 상처와 찢어진 옷을 보여주자 경찰은 그제야 서류를 꺼내며 현장으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성민 씨는 경찰차를 타고 어젯밤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는 이미 거친 상태였고 길가에는 타이어 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CCTV도 없는 오지 도로였기에 범인들의 차종이나 번호판을 입증할 그 어떤 물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현장을 대충 둘러보더니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여기는 CCTV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근처 마을 사람들은 다 서로 아는 농가들인데 그런 악질 범죄 집단이 돌아다닐 리가 없습니다. 혹시 외지인 렌터카끼리 운전 시비가 붙어서 과장되게 기억하시는 건 아닙니까? 경찰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보다는
단순 미제나 외지인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억울함과 공포가 치밀어 오른 성민 씨는 직접 근처 마을 회관과 농가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어젯밤 검은색 카니발을 보았거나 수상한 외지인들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성민 씨를 더 깊은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정자에 모여있던 동네 노인들과 주민들은 성민 씨가 다가가 사건을 설명하자 말을 잃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성민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나 걱정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자신의 마을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한 극심한 거부감과 배척, 그리고 무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성민 씨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육지 청년, 쓸데없이 동네 소란스럽게 다니지 말고 짐 싸서 육지로 돌아가. 이 동네는 밤에 나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줘. 경찰도 여기 일은 깊게 안 파헤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것은 단순한 냉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혹은 그 지역의 닫힌 공동체가 밤의 법칙을 공유하고 있으며 외지인이 그 경계를 넘었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기로 서약한 듯한 기이한 폐쇄성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알던 휴양지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공권력조차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암묵의 지대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외지인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민 씨는 그날 오후 숙소에 남아있던 개인 짐도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한 채 차를 버리듯 렌터카 업체에 반납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빠른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고 탑승구에 앉아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성민 씨가 경험했던 그날 밤의 사건은 과연 한 사람의 환각이었을까요? 제주도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년 수십 명의 연고 없는 외지인들이 행방불명되는 섬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고가 없는 이주민이나 홀로 여행 온 관광객이 밤중 중산간 오지 도로에서 사라지면 목격자도 CCTV도 그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아 가출이나 자살로 처리되어 영구 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 차가운 침묵과 경찰의 방관, 어쩌면 그 깊은 중산간 도로 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외지인의 흔적들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주도 여행을 누군가와 혹은 혼자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밤 9시가 넘어선 제주의 중산간 도로는 우리가 알던 관광지가 아닙니다. 만약 어두운 밤길을 지나다 누군가 차를 세우고 당신에게 호의나 도움을 요청한다면 절대로 차 문을 열지 마십시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당신은 그 섬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릅니다.